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우연히 들게 된데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이런 것도 어디 있겠어 하고 웃어넘기기도 했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현실이 더욱 영원한 드라마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제 이혼 과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저는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것은 저였습니다. 남편이었던 그 자식의 엄마 타령에 질려버렸거든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불쌍하다면서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신혼집에 자기 엄마를 모시고 들어오는 것에 질렸습니다. 명절에 친정 한번 가자고 했다가 저한테 내가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타지를 한다는 등 대리호도를 요구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혼 도장을 찍자고 결정했습니다. 전 남편은 효도에 환장한 놈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결혼식 때도 그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그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리호도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의 엄마를 모시고 들어오지 않으면 못 살겠다거나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살갑게 굴면 좋겠다는 등 계속해서 대리호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모님을 품을 떠나 어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엄마와의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무슨 통화를 하는지 알고 있었던 인간이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휙 서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식은 그제야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러면서도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본체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자식은 그때서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혼을 하여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만 했을 뿐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엄마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저에게 화를 냈다니요. 저도 말을 해야 하는 성격이라 그의 말하는 말씀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건가요?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데 그렇게 마음이 쓰였으면 제가 엄마께 말한 동안에 오빠는 어머니께 전화드렸으면 되잖아요. 오빠야말로 말을 잘 꺼냈다. 평소에 내가 그렇게 어머니께 전화 좀 드리라고 할 때마다 오빠는 뭐라고 했어요. 어차피 내가 엄마랑 통화했잖아. 그러면서 전화 한 번 했어. 일주일에 한 번 알고 한 번도 많이 하는 거네. 2주에 한 번 할까 말까. 아니야. 어머니는 내 시어머니 맞지? 맞아. 누가 아니래. 그런데 그 전에 오빠 어머님 아니야? 오빠가 어머님한테 전화드리는 걸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왜 자기 엄마를 자기가 안 챙기고 나보고 화를 내놓는지 오빠 진짜 웃기네요. 말을 해봐. 지금 내가 잘못한 거야? 오빠가 생각을 해봐. 내 말이 틀려? 아니,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혼자 대빨라서 컴퓨터나 붙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오빠가 무슨 애야? 제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었나요? 저는 제가 한 말 중에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놈 역시 제 말에 할 말을 잃었는지 대발 나왔던 주둥이도 다시 집어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 눈도 못 쳐다보면서 딴청만 부리더군요. 왜 또 얘기해봐. 내가 어머니께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머님 아들인 오빠보다 더 자주 전화드린 거. 그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어머니께 전화 그렇게 드리는 동안 오빠는 어머님이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한 적이나 있기나 해? 오빠가 지금 하는 꼴이 딱 그거야. 결혼한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대리효도 시키려고 하는 거. 진짜 웃기는 인간들이네.
효도를 할 거면 자기들이 앞서서 해야지. 왜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와이프한테 강요를 해? 오빠도 진짜 그러지 마. 오빠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아. 나는 오빠가 이런 사람이 줄을 진짜 꿈에도 몰랐다. 아까 오빠 나한테 뭐 실망한 것처럼 얘기했었지? 실망은 내가 더 했어. 오빠 오늘 진짜 실수한 거야. 저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이지, 저는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기도 하네요. 솔선수범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연인 사이였기에 왜 우리 엄마를 안 챙기냐는 말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어른스럽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지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였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의 모습은 존경스럽기는커녕 좋은 팽이의 마마보이 그 자체였어요. 남편으로도 충분히 짜증이 나고 힘든데 한 숟갈 더 얹어서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정말 별로였습니다. 전화 사건 이후에 또 한 번 크게 부딪혔던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명절 때 일어난 일이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랑 같이 집에 오니까는 엄마가 기분이 이상하다. 아이고 아가 너는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아, 유 얼른 들어와. 얼른 나. 너희가 오는 거 기다리느라 아직 음식 준비 시작도 못했잖아. 아가 너는 얼른 좀 내려놓고 이거 아침에 메고 부엌으로 좀 와. 아들, 너희 누나네를 보낼 거 음식 다 올리고 뭐 하고 해야 하거든. 니들 갈 때 음식 챙겨서 누나한테 붙여주고 가라. 알았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지라 이것저것 친정에서 시어머니 가져다 드리라고 선물도 많이 보내주셨었어요. 남편의 누나네는 제주도에 살고 있었는데 항공이 결항돼서 못 왔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저랑 시어머니 둘이서만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었던 그놈이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아주 애제 중지 신주 딴지 모시듯 하였거든요. 남편놈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건지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안중에도 없이 소파에 벌러덩 누워 TV나 보고 있었습니다. 성격 같아서는 목덜미를 잡아채서는 너도 음식하라라고 끌고 싶었지만 전 명절이기도 했었고 참았죠. 저기요, 뭐 먹어? 어디 아파? 웬 타이레놀? 크게 얘기하지 마. 아니, 담배 냄새랑 매주 냄새 때문에 머리가 계속 아파서 좀처럼 안 가라앉네.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만 알았지. 괜히 불편해하셔.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내내 진통제를 달고 있어야 했습니다. 20평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는 매주도 뛰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그때 열받았습니다. 남편은 눈 동그랗게 뜨고 팔짱을 끼고 서서 바라보았는데 진짜 내가 결혼한 그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 인간은 말이 안 통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했고 저 역시 그놈을 보면서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던 건지 아니면 들어보고 나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느꼈던 건지 문제는 모르겠지만 요집에 내려갔던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신세한 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때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명절은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고는 바로 집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결혼했다고 내 부모님을 버리고 시댁에만 매여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이번에는 제가 혼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준아 내가 알아서 친정에 가서 말하고 올게. 내가 그렇게 나가면 엄마와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말을 하고 뒤쫓아 나왔습니다. 제가 짐을 챙겨 차로 향하자 그놈이 저를 뒤쫓아 차에 올랐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이번에는 제가 혼자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날이면 부모님도 결혼시키려고 하는 명절이네요.
오빠가 친정에 가자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시간을 미리 얘기했고, 그래서 음식 준비를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빠가 모르진 않을 거라는 건 뻔합니다. 대충 둘러대라고 하면서 어머님은 한술 더 떠서 오빠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명절 때는 각자 집에서 보내기로 하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여기 오자고 얘기해봐도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상황까지 받아야 한다면 오빠는 나한테 책임을 지지 마시고 어머니한테 오빠가 알아서 말해내리라고 하십시오. 30분이나 넘게 싸우고서 저는 홀로 친정을 출발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는 내내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대충 남편이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급하게 출근했다고 둘러댔는데 그 인간 눈치는 보였던 건지 선물을 사들고 친정에 왔습니다. 저때 그 인간이 안 왔더라면 이혼하는 시기가 더 빨랐을 텐데 그 인간이 친정에 오기는 와서 전 나름 잘 마무리되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공동명의 신혼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은 제 명의로 된 집이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살고 있던 집이었죠. 그 인간이 집에 대해서 일절 돈을 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자식이랑 연애를 하기 전부터 제가 살고 있던 집이었으니 말입니다. 우리 이제 혼인 친구도 했는데 저기 우리 살고 있는 집 말이야. 지금 명의도 같이 공동명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 친구놈들이랑 얘기하다가 나온 말인데 다들 그렇게 혼인신고하고 나면 명의 같은 거는 웬만하면 다들 공동명의로 한다고 하더라고. 내 얘기 듣더니만은 와이프가 너 못 믿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그 자식들이나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 있지. 또 나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부부인데 서류 같은 거 떼고 했을 때 집 명의가 자기 이름으로만 나오는 그것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서 어때요? 에이, 그거는 뭐 오빠 친구들 얘기인 거고 진명에 공동으로 안 한다고 우리가 부부 사이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여태껏 잘 지냈으면서 뭘 공동명으로 하는 건 나중에 좀 이따가 하자. 당장 공동명의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는 돌려서 말했어요. 싫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거절을 하자 그 인간 표정이 또 싸간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였다가 들더니만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뭐야? 자기 그때 일 때문에 그러는 거지 맞지? 아, 맞잖아. 요즘 같으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알아서 공동명의 하자고 했을 텐데 지금 싫다고 하는 거 보면 아직도 그때 일 다 못하라는 거잖아. 아니야, 자기야. 그때 일은 우리 진작에 다 털자고 하고서 서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내가 그 다음에 또 그런 적 있었어? 없었잖아. 맞아요. 제가 남편과의 공동명의를 거절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놈이 일을 한번 그것도 크게 저지를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왜 내 차를 당신 마음대로 담보로 잡으려고 했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뭐를 해보겠다고 대체 남의 차를 가지고 제멋대로 대출을 받을 생각을 했어? 얘기를 좀 해봐. 그게 아니라 내가 자기한테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그랬어. 진짜 미안해. 내가 자기를 속이려고 막 그랬던 거 절대 아니야. 그건 진짜 믿어줘야 해. 그리고 내가 무슨 주식을 했겠어? 안 그래. 내가 뭐 주식 같은 거 관심이나 있어? 나 그런 거 관심 없는 거 알잖아. 그냥 좀 돈이 아니? 엄마 차 말이야. 엄마가 지난번에 우리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다 같이 식사했을 때 있었잖아. 엄마도 오고 양쪽 어른들 다 모시고 식사했을 때 그때 엄마가 장인 장모님 차 보고서 자기 거랑 너무 비교된다고 속상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식이나 돼가지고 엄마한테 이 나이까지 뭐 하나 크게 해드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랬어. 대출 받고 나서야 제가 다달이 이자만 잘 찍으면 자기한테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편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타고 다니던 제 차를 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자기 명의로도 안 돼 있는 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다니요. 뭐 기본적인 정보는 자기가 다 알아야죠.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진짜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사는 것과 관련된 문자라고 말씀드렸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너에 대해 신뢰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갑자기 진지한 태도를 취하더니 저에게 사과를 시작했어요. 그는 지난 일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엄마가 사랑하는 부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가 제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인간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겠다 싶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5월에 있었던 일 때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이사하시고 우리 엄마까지 초대해서 같이 집들이를 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식사하자라고 엄마 집까지 모셔다 드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누나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엄마가 장인 장모님 댁 다녀오고 나서 그렇게 전화를 해서 울었다면서 너무 속상하고 자기 자신이 초라하다고 남편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가 집들이 할 때 어머니한테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었어? 내 기억으로는 그런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 뭐가 서운하셨던 건데? 오빠는 왜 그런 걸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냥 어머님이랑 우리 부모님 사이에 오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장인 장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우리 엄마가 서운해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겠어? 그냥 엄마가 장인 장모님 댁에 들어섰는데 엄마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랑 너무 비교되더래. 나이도 비슷한 연배인데 우리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사는 인생살이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서러우셨나봐. 그런데 그거는 나도 좀 마음이 안 좋기는 했어.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겸사겸사 시어머니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집들이 자리를 마련했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돈과 친하게 지내는 게 나름의 로망이라면 로망이신 분들이셨거든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 오셔서 술도 거나하게 드시고 신명나게 노래도 부르시고 저희 엄마한테 언니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전혀 기분 나쁠 게 있을 리 없는 자리였죠. 그런데 저런 이유로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었다니 더군다나 남편이라는 놈은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집을 바꿔주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또다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놈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나 듣고만 있었어요. 우리 엄마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 겨우 20평대야. 그런데 장인 장모님 댁은 우리 엄마 살고 계시는 집에 비하면 궁궐이지 궁궐이야. 마당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래저래 매물을 좀 알아보니까는 남양주 쪽에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 자기가 명의만 공동으로 해주고 담보대출까지만 사인같이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 대출 이자도 꼬박꼬박 잘 찍을 자신 있어. 어머님 집이 낡아서 너무 노후돼서 그러는 이유도 아니고 어머님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도 형이 미국 가시면서 어머님 이름으로 바꿔주신 새 아파트 아니야? 그런데 이사시켜드리려는 이유가 고작 우리 친정 부모님에 비해서 작은 평소에 살고 계신 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다고 하네요. 오빠,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께 집을 과시를 하기를 했어? 아니면 뭐 무시를 하기를 했어? 우리가 무슨 어린애들도 아니고 누구 신발이 더 좋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 지금 신발이든 뭐든 너는 너희 부모님이 자존심 상해하는 걸 그걸 안 받고 드리고 백일 것 같아. 이것 봐. 이래서 내가 너한테 자꾸 서운하다고 하는 거야. 너는 있잖아. 너는 이상하게 우리 엄마 일에만 이성적으로 굴려고 하는 거 알아.
내가 그렇게 별거 아닌 거 대하듯이 얘기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엄마 아빠였다면 내가 어째질까?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보는 거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한테 서운하다고 하는 거야. 솔직히 알게 모르게 우리 엄마 너희 친정에게 많이 죽어 있어. 엄마 혼자서 나랑 우리 누나 키우느라 돈도 많이 못 모았어. 그래서 너랑 나랑 결혼할 때도 집 한 채 제대로 못 해주고 돈도 못 보태줬다고. 그 이유 하나를. 우리 엄마 가뜩이나 너랑 너희 친정 눈치 보는데 집 하나 가지고도 또 이렇게 엄마 기죽여야겠어? 내가 대출 이자를 너한테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달이 잘 찍겠다는데 남도 아니고 부부 사이도 그 정도도 하나 못 해주는 거야. 나는 몰라. 너도 내 성격 알겠지만 나 너한테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 그거 내 입장에서는 진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너한테 구걸한다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이거를